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문서, 제5장 리뷰, 공구, 코드 리뷰, 방어적 프로그래밍, PDF,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견고함, 이런 걸 만드는 실질적인 지혜를 좀 함께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 그리고 또 방어적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좋은 습관, 이걸 넘어서요. 실제 코드 품질, 또 안정성, 이걸 어떻게 확 끌어올리는지 그 핵심을 좀 뽑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서의 진짜 가치는 제 생각에는요, 그 구체적이면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또 전략,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개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치 아픈 오류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전에 딱 차단할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 거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드 리뷰부터 시작해 보죠. 문서 보니까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가 세부적이고 또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딱 맞춰져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원칙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원칙도 중요한데요. 언어별 맞춤 체크리스트는 뭐랄까 정밀 타격 이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그 널 포인터 엑셉션 같은 거, C++에서는 메모리 관리 같은 거요. 이런 것처럼 각 언어마다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고유한 함정들이 있어요. 맞춤 체크리스트는 바로 이런 거, 미묘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오류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정밀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문서에서 강조하는 안티 패턴 식별, 이게 중요합니다. 아, 안티 패턴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나쁜 코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흔히 빠지기는 쉬운데 좀 비효율적이거나 오류를 유발하기 쉬운 그런 코딩 습관들,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드 중간에 아무 설명 없이 숫자 5나 100 같은 거, 소위 매직 넘버라고 하죠. 이런 걸 그냥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중첩된 제어문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코드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성, 이게 크게 향상되거든요. 경험이 적은 개발자일수록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어별 함정을 좀 피하고 또 나쁜 습관을 조기에 교정하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코드 리뷰가 이미 작성된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서의 다른 한 축인 방어적 프로그래밍은 약간 더 예방적인 접근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는 그런 전략이죠. 문서에 여러 구체적인 체크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걸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영역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첫째는 경계 관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나 함수의 입력값들, 이런 게 유효한지 철저히 검사하는 거죠. 마치 그 국경에서 검문 검색 강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내부 상태 관리인데요. 배열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지, 아니면 사용한 메모리는 확실히 반환했는지 같은 거요. 프로그램 내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확인 작업들이죠. 그리고 셋째는 외부 소통 관리입니다. 파일을 읽기 전에 이게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거나 또 외부 장치에 접근할 때 오류나 시간 초과 같은 거에 대비하고 또 프로그램 종료 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철저하네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온갖 잠재적 문제에 대비하는 설계를 미리 하는군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개발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나 코드가 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그러진 않을까요? 아,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분명히 방어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요. 이렇게 미리 투자하는 시간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버그를 찾고 또 수정하는 데 드는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이걸 절약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원인 모를 시스템 다운으로 씨름하는 그런 악몽 같은 거 떠올려 보면 배열 경계 확인 같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어 코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있죠.
결국은 그 초기 개발 속도랑 장기적인 안정성, 또 유지 보수성, 이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코드 리뷰, 특히 그 언어별 맞춤 체크리스트하고 안티 패턴 식별, 이게 코드 품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봤고요. 그리고 또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선제적인 전략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여러분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 당장 모든 항목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요, 실제 코드에 좀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신다면 아마 코드의 견고함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핵심은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점검 목록을 따르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 사고방식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재적 실패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업무나 혹은 뭐 인생의 계획들, 이런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과 삶에서 미리 예측하고 좀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